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승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2025년도 또는 2026년도 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중앙부처나 아니면은 지역, 자치단체 등과 같이 해서 자기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관광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어떤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기업을 위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내 자본을 대고요. 이게 제일 상당수가 되겠죠. 뭐 50%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 50% 이상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지자체에서 일부, 그다음에 매칭 펀딩에서 국비에서도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테마파크든지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상당하겠죠. 뭐 적게는 500억부터 뭐 1000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좀 말이 계속 꼬이네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모 지자체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시는 이제 운영사에서 저희 민행24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비나 지방비,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이런 매칭 펀딩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면밀히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1차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자치단체도 이제 공감은 했고,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 모델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네, 바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국비, 지자체비, 매칭 펀딩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은 사업계획서가 한 번에 작성되지가 않아요. 예, 당연하죠.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그 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까지 포함하면 뭐 몇천억이 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기획문서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기획문서. 네, 기획문서가 필요한데, 이 기획문서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마파크 조성 사업. 자,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부지는 어떻고, 인허가 사항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테마파크로 구성이 될 거고, 어떤 컨셉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사업성은 어떻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경제적인 평가, 뭐 어떤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되죠? 기대 효과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테마파크가 조성됐을 때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의 경제적인 가치까지 예측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문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획문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는데, 대신에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뤄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자, 공사비가 1,500 들어가요.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한 700억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자본비로 800억을 댈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세부 항목은 어떻게 예산이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성에는 고용 창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사업체,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인접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다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문서의 최종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일종의 기획문서라고 하지만 약식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래야 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서로 이제 공감이 더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간과하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뭐 그냥 당장 사업계획서를 달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문서만 저희가 이제 아까 예비사업계획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획문서, 여기서 말하는 기획문서는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용역받아서, 저희 민행입사 용역받아서 분석해서 문서로 해서 이제 해드리고 브리핑까지 다 해드리죠. 물론 문서는 한글 문서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서 같이 드리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좀 수정 보완이 될 거예요. 수정 보완이 돼서 자, 그러면 우리 본 사업 계획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 본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 문서는 뭐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현재 민행 입사가 진행하는 것들은 작게는 3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60페이지, 70페이지까지가 기획 문서로 나오고 본 사업 계획서는 일단 100페이지 이상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문서에 담겨져 있던 내용에 이제 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은 이 기획 문서에 담겨져 있는 세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기획 문서의 각각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한 뭐요? 실행 계획에 대해서 내용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뭐 어떤 시장 분석도 기존의 기획 문서에는 그냥 러프하게 우리 환경이 이렇고 하지만 뭐 우리 지역은 이런 환경이다. 관광객 수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실행 계획은 이 관광객 수가 어떻게 유입이 됐고 어떻게 조성이 됐고 어떤 경로로 유통이 돼서 나중에 이제 좀 마케팅 계획도 연결되지만 하여튼 그게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성도 마찬가지. 기존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결론 데이터가 나오고 이 결론 데이터를 이제 백데이터 할 수 있는 산출 근거만 내용이 이제 기획 문서에 담아 있지만 이때는 이 산출 근거가 나오게 된 전 과정에 대해서 또 담아두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기대 효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지방비나 국비가 매칭되는 이제 매칭 펀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 창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야지 하나의 또 성과이자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구체적인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그러니까 인력은 어떻게 뽑을 거고,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 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 사업계획서, 즉 실행 사업계획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제 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전략이라든가 지방비 확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서로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중간 보고도 하고 결과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져야 최종적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주식 투자나 뭐 어떤 벤처 투자나 이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산업 단지 조성할 수도 있고요. 농공 단지 조성할 수도 있고요.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도 할 수도 있고요. 테마파크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련의 과정이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민행24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아마 블로그에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 지역에 한 2천억대의 큰 공장, 대형 공장을 짓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제 매칭이 되는 이제 사업이었는데 한 500억 정도가 국비의 지방비로 국비죠. 이제 국비가 한 이제 500억 정도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 민행24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부터 그리고
실행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관에 중앙부처 이제 지자체 통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최종 신청 서류까지 민행입사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이 돼서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뭐 잔금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실 분들이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대형 사업을 할 때는 문서가 이 행정문서가 기본이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초기 기획 단계, 기획문서, 그러니까 이걸 예비사업계획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본사업계획서. 이 본사업계획서는 저 뭐라고 하면 실행사업계획서라고 보통 합니다. 이게 완료가 돼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종적으로 기관에 제출할 신청서와 그 기관의 제출의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또 작성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그동안 했던 자료들이 다 백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뭔가 사업하시고 싶으신 의뢰인분들은 저희 민행입사에 와서 이제 초기 상담 받으시고 기획문서, 실행계획문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해가 너무 좋은데 제 그 본점 사무실 방이 이렇게 제 방은 남향이라고 해야 되나? 남서향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여름에 너무 더워요. 하여튼 오늘 좀 화면 이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